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 경제TV입니다. 2월 25일 화요일 시장 전망과 대응 전략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요. 하태민 남다른 기술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네, 데일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 제가 텔레그램으로 여러분께 텔레그램에 하태민 남다른 하태민 경제TV 들어오시면요. 네, 이렇게 증권사 리포트들 제가 핵심도 요약해드리고 제 자료들 쭉쭉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월요일 같으면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요즘 관세 의료기기도 지금 트럼프가 고유료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같은 경우는 그 메드트로닉과 계약에 따라서 메드트로닉이 관세를 부담한다. 사실 이건 관세 부담해도 상당히 쌉니다. 이런 내용들까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에서 하태민 한가띄우 경제TV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달 들어서 보면 이게 HD 현대 일렉트릭인데 2월 들어서는 좀 꺾이는 모습이 뚜렷하네요. 그동안에 작년 내내 아주 강한 흐름이었는데 월요일날 나온 얘기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계약 파기하고 임차 계약 축소하고 있다. 이런 일부 뉴스도 나왔고 또 일부 이 월가의 사람이 데이터 센터 공급 과잉 이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철강 알루미늄의 관세 대폭 하겠다. 이러니까 이것들이 당연히 변압기의 가격으로 이어져서 전력망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논리적 비약인데 이런 전망까지 등장하면서 변압기와 전선주 하락이 도드라졌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이쪽도 사실 일부의 공급 강이 되고 있다 언급 이런 거 있지만 실제로 이 언급들의 그 실제 내용은 오히려 앞으로 AI 투자가 더 크게 늘어날 거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노인들을 조금 부정적으로 우리가 해석만 한 거죠. 조금 억지로 어쨌거나 저쨌거나 올려라 외국인들이 네,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산일전기 변압기를 많이 팔았네요. 그래서 주가도 5% 내외 큰 폭 하락해 전선주도 많이 빠졌네요. 기관도 팔았어요. 그래서 해석이야 어쨌거나 기관 외국인들은 이들을 많이 팔았고 그래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 공급 과잉설 이러면 당연히 HBM 관련주도 부정적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PSK 홀딩스, 테크윙, DI 등등 네, STI 관련 이래서 HBM 장비줄도 큰 폭 떨어졌는데 근데 하락이 그게 멈추지 않고 HD 현대 마린 솔루션 보니까 1월 하순부터 낙폭이 아주 큰 편입니다. 이렇게 많이 빠졌군요. 조선 관련주가. 조선 관련주들이 오르기만 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는 많이 빠졌어요. 그래 보니까 지금 월요일날 보니까 HBM 장비주는 물론이고 유리기판 필옵틱스 같은 것도 떨어졌고 로봇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대 LIG 넥스원도 4%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5% 가까이 떨어졌네요. 그리고 보니까 이 중에 외국인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마린 솔루션 이런 거 많이 팔고 기관은 한미 반도체, 그다음에 LIG 넥스원 이런 거 많이 팔았네요. 어쨌거나 이들 종목들도 기관과 외국인이 팔아서 큰 폭 하락했다. 그럼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작년 한 11월부터 올해 지금 한 1월까지 상승폭이 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은 보면 특별한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다분히 굉장히 심리적 요인. 그리고 어떤 재료가 있을 때 그걸 좀 부정적으로 보고자 하는 경향도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지금 기인하고 있는데 특히 3월 말에 공매도가 재개가 다가오면 공매도는 뭡니까? 많이 오른 거를 공매도 치겠지. 이게 우리가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의 상승폭이 큰 대형주들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대비하는 사전에 대비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다분히 심리적이고 수급적 요인에 따라서 지금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르죠. 아시겠지만 건설주는 뭐 장기 소외주인데 여기 1월 22일이거든요. 이날에 뭐 했냐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 적자가 1조 2200억 정도 나서 현대건설이 우와. 그래서 그 수치만 보면 여기서도 급락하겠구나 했는데 웬걸 이때부터 기관들이 집중 매수하면서 급등을 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까지 급등할 요인인가요? 사실은 뭐 이런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걸 우리가 빅베스라고 하죠. 싹 다 부실한 부분을 싹 다 정리해버려서 이제 올해부터는 홀가분하게 가벼워진다. 그래서 지금 건설주 중에는 수급이 DLENC,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좋은 편인데 현대건설이 압도적으로 수급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장기 소외주 건설업종이 고개를 좀 들고 있고 이번 2월 중순부터는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월요일도 2차전지 관련주 전반이 강했죠. 2차전지 관련주도 장기 낙폭에다가 장기 소에다가 낙폭이 컸는데 네, 최저가를 계속 갱신하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도 굳이 긍정적으로 해석하다면 업황의 바닥은 지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가도 바닥을 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입니다. 물론 저는 크게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업황의 바닥을 지난지 안 지난지 모르겠고 업황이 올해도 이제 우리가 L자 이런 흐름 이제는 쭉 업황이 횡보를 하면서 아주 힘든 국면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시장 전반의 지금 반등의 배경에는 네, 업황 바닥 지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하면서 장기 소외주 중에 하나라서 2차전지 관련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굉장히 심리적인 이야기죠. 근데 이 분야는 나스닥도 다르지 않아요. 나스닥도 제가 월요일날 데일리 제목을 금요일날 나스닥이 2.2% 급락했는데 심상치 않다. 굉장히 알맹이가 있게 느껴진다 하는데 금요일날 2.2% 하락 원인으로 뭐 하는 것들이 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S&P 글로벌의 서비스 PMI 예비치인데 사실 이걸로 해서 2.2% 하락했다. 이거는 조금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이들 지표가 그렇게 의미 있는 지표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락하니까 뭐 이유는 찾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 정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다분히 지금 심리적 요인이다. 나스닥도 뭐냐면 그동안 나스닥이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고 또 하나가 지금 우리 주류 언론들의 뭐 일방적인 보도만 봐서 그런데 미국의 뉴스를 직접 보면 미국의 상황을 직접 보면 트럼프 지금 정부가 완전히 거의 혁명이라 할 정도로 엄청난 계획을 지금 나서고 있어요. 그동안에 관료주의 하에서 방만한 재정 지출 등을 속속들이 파헤쳐서 지금 뒤집어 엎고 있어서 어쨌거나 그걸 굉장히 국민들의 지지는 받지만 뭐 월가의 불안감 이런 것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녹화하는 이 시간에 나스닥 지수가 다시 1.1% 개장 초반에 금요일에 2.2%나 하락해서 좀 반등할 줄 알았더니 반등조차 개판에서 살짝 플러스나 쭉 밀려버리는 지금도 1.1% 지금 나스닥 하락이 네, 제가 볼 때는 요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데일리 제목으로 심상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나스닥도 제법 하락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고 팔란티어 작년에 굉장히 뭐 핫 이슈 종목이죠. 이 차트만 봐도 한 30불대 있다가 125불까지도 갔었네요. 그러다가 최근에 급락하고 있죠. 브로드컴도 마찬가지예요. 뒤늦게 주문형 반도체
부각되면서 엔비디아 다음으로 크게 상승했다가 최근에 지금 낙폭이 큰데 마찬가지로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묻다 아이가.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 것 같다. 굉장히 미국도 나스닥도 지금 심리적 부담감, 결국 심리적 요인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꼭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심리적 요인이 우리 시장으로 보면 월요일 외국인이 양시장 순매도 종목 보면 수급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변압기, 조선, 군함, 방산, 그 다음에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쭉 이들은 다 그동안의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거 보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흐름으로 본다면 3월 말 공매도 재개에 지금부터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답이 뻔히 보이죠. 그동안 많이 올랐고 외국인 순매도 대상이 될 만한 종목은 피하는 게 맞겠고 빨리 현금화하는 게 좋겠고 뭐 조선 건설이나 2차 전지에 보듯이 장기 소외되고 오른 게 없으면서 그 매물이 미미한 종목들 이런 종목 오히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매수 쪽은 좀 장기 소외주 혹은 작년에 상승폭이 별다른 미미했던 종목 아니면 좀 중소여주만 올해 그 고성장이 확고한 종목들 중소형주로서 그런 종목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종목들은 저와 함께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요. 살펴보시고 종목 리포트들 제가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수요일 날 정시 전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